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6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절사 현석규가 치서하여 아뢰기를 중국 사신 정동과 강옥이 이달 14일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하니 명하여 서장을 가지고 온 사람 의주 지인 심효손 김의민에게 면, 포유, 겹이, 단이 각각 1령을 주도록 하였는데 그들이 빨리 온 것을 상준 것이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리기를 전 우부승지 노공필이 지난할 물건을 취품하지 않고 마음대로 서장에다 분정하여 서계한 죄는 유리장 80대를 속바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파직만 하게 하였다. 취품은 임금에게 상주하여 의견을 기다립니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희우정에 거동하여 수전을 익히는 것을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곳을 헤엄쳐 건널 수 있는 자는 상을 주리라 하니 옥상군 이제의 반인 강소산이 명령에 응하였다. 임금이 그가 힘이 다하여 빠져 죽을까 염려하여 작은 배로 하여금 강소산을 끼고서 가게 하였는데 마침내 헤엄쳐 와에 건넜으므로 명하여 술을 먹이게 하고 인하여 옷 2령을 내려주게 하였다. 사신이 평하기를 인주는 희롱할 수 없는데 더구나 사람을 위태한 도로서 희롱함이겠는가. 만약 헤엄쳐서 건너지 못하였다면 사람을 죽게 하는데 가깝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현석규가 치계하기를 중국 사신이 두목 46인을 거느리고 계좌 240여 말 7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명하여 서장을 가지고 온 사람 의주 지인 강영수에게 겹이 단이 각각 1령 평양 지인 정인달에게 단위 1령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빨리 온 것을 상준 것이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장원, 유영간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1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달량 만호 평순생이 하직한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군인들을 침해하지 말고 위임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사 강희맹이 아뢰기를 군기시의 궁인과 시인들을 더러는 두목의 방수로 삼고 더러는 중국 사신의 청지기로 정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활과 화살을 귀중하게 여기니 이들이 오래도록 함께 거처하면 틀림없이 활과 화살을 매매하는 자가 있을까 여겨집니다. 청컨대 지정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나여 우부승지 이 세조아에게 말하기를 통사들이 중국 사신과 허물없이 가까이 거처하면서 더러 관직을 청구하는 자가 있으니 그런 사건이 만약 패로되면 앞으로 중죄를 더할 것이니 이러한 뜻을 교시하라 하였다. 궁인은 활을 만드는 장인이고 시인은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다. 패로는 나쁜 짓을 하다가 발각됩니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0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출우수 종정수 북분사 주지승 순목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으로 바치었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0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0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0일의 심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선종 11년 4월 20일에 신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이 장신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오면 민간의 일이 많을 것입니다. 청와대 경상도 관찰사가 부임하여 예로 진상하는 물선을 너희 수량을 감하여 백성들의 한 몫이라도 넉넉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의유선의사 박중선 도사 선의사 성현이 와서 복명하고 인하여 강가에서 중국 사신을 영접한 일을 아뢰었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는데 마침 청송봉건 심회 등 여러 재상이 이를 의논하려고 대궐에 나왔으므로 아울러 명하여 입시하게 하였다. 박중선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의순관에 도착함으로 신이 선위를 행하고 인하여 물건을 증정하였더니 바꿔서 치사하고 또 말하기를 28일 왕도에 들어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함으로 신이 불가하다고 고집하였더니 정동이 말하기를 나의 뜻은 결정되었습니다. 사은사가 마땅히 내가 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출발하여야 하니 늦출 수가 없다 하고 인하여 묻기를 누구를 사은사로 삼았는가 함으로 대답하기를 서울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어 알지 못합니다 하였더니 정동이 말하기를 반드시 한시의 족친을 삼아야 하며 또 마땅히 따로 드리는 물품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따로 진언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 하였다. 심해가 아뢰기를 만약 칙스가 있다면 부득이 진언하여야겠지만 그러나 성결사가 가서 따로 이미 진언하였으니 사은사의 사행에 따라 진언하는 것이 없더라도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니 기일이 촉박하여 판비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변명하게 하소서 하고 윤필상 홍응은 아뢰기를 사은사의 발행이 이미 임박하였고 중국 사신을 지대하는 일이 바빠 따로 진언하는 물건을 미처 조치하여 판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말 칙스가 있다면 변명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정동의 말을 반드시 모두 따르지는 못한다 하였다. 박중선이 또 아뢰기를 정동이 인정과 의복을 보고서 모두 손수 펴보았으며 두목에게 정정한 것도 자신이 받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조간이었다면 어찌 이와 같이 심하게 하였겠는가 하였다. 이 극배가 아뢰기를 진언하는 패단을 국가에서 일찍이 주달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정동이 마침 오니 그 패단을 말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경등은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므로 나아가 상의하여 아뢰기를 1. 따로 진언하는 물품은 모두 본국의 토산물이므로 그것을 판비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다만 황희도와 평안도가 조잔하고 비피한 것은 대인이 아는 바이며 근래에 연달아 흉년을 당하였고 거기다가 서정한 뒤로 방수가 매우 긴박하게 되어 인민들이 피로하고 초췌하며 따로 진언한 물건의 진발이를 운반하는 패단이 헤아릴 수 없어 지탱하지 못할 듯 하다는 것을 먼저 관반으로 하여금 이렇게 설명하게 하되 반드시 들어주도록 하고 혹시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한 가게 더 놓고 이야기하는 즈음에 성상께서 직접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1일 심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구치곤 헌남 정서가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서울에 들어올 적에 사족의 부녀들이 구경하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셨는데 전자에도 부인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추잡한 소문이 잠옷 있었습니다. 청컨대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를 반표하는 빛나는 가경인데 도인 사녀들과 함께 관람하면서 서로 경하는 것도 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혹시라도 부녀들이 몸을 드러내고 정면으로 대하여 보는 자가 있으면 금지해야 한다 하였다. 가경은 경사스럽고 즐거운 일이다. 도인 사녀는 서울에 사는 사족의 부녀를 말한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2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덕숭이 아래기를 김세적이 이산군수에서 체임될 때에 절도사 성규달에게 청하여 영변의 기생 승두추를 데리고 왔었는데 즉시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고신을 회수하고 고문하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명하여 시추로서 조율하라 하셨으니 김세적이 당시에 수정하지도 않았는데 조율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심회가 대답하기를 그가 성규달에게 청하여 데리고 온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성규달 김세적은 모두 재상이니 이들을 의금부에 이첩하여 고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추는 그 당시에 주인을 신문하는 것이고 수정은 주인이 범죄 사실을 남김없이 자백합니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김승경이 상상군 황효운의 첩인 이씨에 대하여 처첩을 분간하는 사건을 아뢰니 임금이 묻기를 경의 생각은 어떤가 하였다.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이씨는 난신 이유기의 딸입니다. 세조께서 황효운을 공신이라 하여 특별히 내려 종으로 삼게 한 것인데 이씨의 파괴가 왕실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경인년에 천인의 신분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황효운이 장가된 것은 계민년이니 그 당시 이씨는 오히려 황효운의 종신세를 면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자기의 종에게 장가들어서 적실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난신의 자녀를 공신의 집에 급부하여 노비로 삼게 한 것은 모욕이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불충한 무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거울 삼아 경계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황효운이 훈구 대신으로서 난신의 딸에게 장가들어 적시를 삼은 것은 대신의 도리가 아닙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정성들과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희우 추천에 대한 율시와 황화부를 제목으로 삼아 홍문관원을 시험하게 하였는데 수찬 조비가 제술한 것이 여러 작품이 어떠미였으므로 7롱을 내려주었다. 희우는 가문 때 오는 반가운 비이다. 추천은 그네이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승지 최수가 아뢰기를 근자의 사명을 받들고 평안도 황해도 두 도를 두루 돌아보았는데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서정한 뒤로 또 사신을 지대하는 일을 만나 도민들이 폐해를 받는 것은 이루 헤아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소복시킬 계책을 세우게 하소서. 그리고 또 듣건대 건주 위 야인들이 중국을 침범한다 하니 만약 다시 우리나라에 군대를 요청한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겠습니까? 신은 서북의 지역이 공허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을 옮겨서 채워야 하는데 옮겨진 백성들도 원망이 적지 않겠구나 하자 채수가 말하기를 두 도의 민가 중에 조금 부실한 자들은 모두 이사와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힘써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고 영사 이급과는 말하기를 세종조에서 백성들을 강계 등지에 옮겼다가 토지가 메말라서 백성들의 생업을 영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세조께서 백성들을 내지의 군현에다가 옮겨 널리 황폐해진 전지를 개간하게 하였더니 모두들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백성을 옮기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니 마땅히 천천히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요즘 장마가 이와 같으니 사신이 벽제에 도착하였어도 비가 그치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신숙하게 하였다가 날이 개이는 것을 기다려 서울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서거정이 말하기를
홍제원에 도착하여 만약 큰 비가 내리면 어떻게 조치하여 하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큰 비가 내리면 조칙을 맞이할 수 없으니 홍제원에서 유숙하게 하는 것도 가하다 하였다. 영사 김국강이 말하기를 만일 홍제원에서 유숙하게 되면 지공하는 배단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큰 비가 내리면 어쩔 수 없지만 작은 비가 내리면 조칙을 맞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큰 비가 내리면 조칙을 맞기 어려우니 그것을 원접사에게 치사하여 사신에게 취지를 물어보게 하고 또 벽제에 유숙한다면 거기에 따른 지대할 여러 가지 물품으로서 마땅히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관찰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신숙은 이틀 밤을 묵음이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장유성 황중을 가선대부 용량위 사과로 삼았는데 장차 어전에서 통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선대부를 제수한 것이다. 통사는 통역이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7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행호군 김세적이 이산군수가 되었다가 체임되어 올 때에 영병기생 승두추를 서울기생 경천금의 봉족으로 삼으려고 청하여 인하여 데리고 온 주에는 장 80대를 속바치게 하고 고신 3등을 빼앗아야 하며 한승구 좌윤, 성귀달은 앞서 평안도 절도사를 맡았는데 김세적의 요청으로 여기 승두추를 서울기생 경천금의 봉족으로 삼도록 들어준 죄는 태 50에 현 직임은 해임하고 별도로 소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김세적은 명하여 장 60대만 속바치게 하였다. 봉족은 보조자이다. 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7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상도관찰사 윤계겸이 사조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최한후가 와서 아뢰기를 대저 작상은 국가의 큰 권형인데 장유성 황중에게 특별히 가선대부를 더하셨으니 무슨 공로가 있기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육조의 난관은 재능과 인품을 취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 세계를 상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권경희는 앞서 홍문관 수천이 되었다가 그의 처가 서울 출신에 관계되었다 하여 채임되었는데 지금 공조좌랑이 되었으니 청컨대 개의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이, 세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거기에 생각한데 장록이라는 것은 인군이 세상 사람을 힘쓰게 하고 선비를 권면하는 기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황중 장유성이 여거를 조금 해독한다고 하여 지위가 당상간에 이른 것은 이미 분수에 지나친 것이 되는데 지금 또 차례를 뛰어넘은 은혜가 있으니 가령 중국 사신을 접대하고 어전에서 통역을 전달하는 것을 취한 것이라면 금대를 잠시 내리는 것은 이미 전교가 있는데 어찌 반드시 품의 직임을 제수한 뒤에야 가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명하시어 그들을 채임하소서 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개성부 별선의사 조화성지 김계창이 복명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위로하는 잔치를 받고 자음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한명회가 일어나 춤을 추니 중국 사신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신이 묻기를 한친의 아들로 종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였는데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비록 있기는 하나 모두 미관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명회가 잘못 대답하였다. 당연히 본디부터 연약하여 병이 많다는 것으로 대답해야 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8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의 뜻은 초 1일에 비록 비가 내리더라도 기필고 서울에 들어오고자 하므로 원접사가 만료하였으나 중국 사신이 듣지 않으니 승지를 보내어 청하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좌부 승지 변수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에게 말하기를
조칙을 맡는 것은 대례이므로 마땅히 온 나라의 신민과 더불어 경하하여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맞을 때에 비가 내리게 되면 예복이 적고 채통을 잃어 예를 이루지 못할까 두려우며 또 나라 풍속에 늘 조칙을 맞을 때는 채봉을 맺어서 황언을 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나 만약 비가 내리게 되면 설치할 수 없으니 청컨대 이 아이는 참작하고 요량하여 날씨가 개이기를 기다려 조칙을 반포하도록 하시오 하였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작이 아뢰기를 장류성 황중은 공로가 없는데도 발탁하여 이 품을 제수하셨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올 때에는 통사로 하여금 금대를 임시로 착용하게 하고 돌아가면 그것을 뺏는다는 것은 사체에 어떠하겠느냐. 비록 적을 뺀 공로는 없으나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것도 국가의 중대한 일인 것이다. 만약 공이 있기를 기다려서 뱃으로 상을 준다면 통사가 어떤 연유로 해서 공이 있겠는가 하였다. 김작과 장령 이인석이 아뢰기를 권경희는 서울의 사위로서 지금 공조 조랑에 제수된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그를 체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대간 정조의 청요의 직임이라면 응당 제수하지 않았을 것이나 그 나머지는 모두 소용할 만하다. 권경희는 과거에 합격하였는데 공조 좌랑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벼슬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9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전괄 등과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관작은 덕이 있는 이를 높이고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이를 대우하며 공로가 있는 이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인주가 가볍게 아무에게나 준다면 사람들도 중하게 여기지 않아 관작이 그로써 남용될 것입니다. 장류성, 황중은 본디 역관으로서 중국 조정에 출입하면서 익힌 것이라고는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함께 이품으로 승진시켰으니 신등은 모르긴 합니다만 덕이 있다고 높인 것입니까? 현명하고 능력이 있다고 대우한 것입니까? 공로가 있다고 갚아준 것입니까? 만약 어전에서 말 전달하는 것을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번 기순과 장근이 왔을 적에 말이 문자에 미치자 모두 대답을 못했으니 그들이 역어에 정통하지 못한 것을 알만합니다. 그리고 만약 권리하는 것을 중하게 여겨서라면 황중 장류성이 사역원 가제 주로 있을 때에 강이관을 업신여겨 욕을 보여 배단을 일으킨 것이 매우 많아 역관들이 괴롭게 여겨 이 두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권리한다는 것은 다만 충분히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육조는 바로 옛날의 육관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가 매우 중하므로 당연히 재지와 문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는 것입니다. 권경희는 서린 하복생의 손녀서로 공조조랑이 되었으니 만약 권경희의 직임을 개최하지 않는다면 신등은 육조의 선임이 경솔해지고 적첩의 분간이 문란해질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신등의 바라는 것을 위로해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재차 차자를 올려 황중과 장류성, 권경희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9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심응이 전에 회령부사에 임명되었을 적에 사사로운 분으로 원장을 사용하여 여기 소 운영을 억울하게 죽였으니 그것을 치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원장은 둥근 몽둥이이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칙서를 맞이하고 먼저 가서 경복궁에 이르러 건정전에 나아가 칙서를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황제는 조승국왕 아무에게 조칙한다. 예전에 건주의 도적이 배역함으로 짐이 일찍이 군사를 내어 토벌하였는데 그대의 선왕 아무가 군사를 발하여 와서 도왔으므로 이길 수 있었다. 이번에 적이 오히려 주약을 쌓아 고치지 않으므로 조정의 의논에 따라 이에 군사를 내어 토벌하였는데 왕이 군사를 발하여 와서 도왔다. 비록 처음에는 강의 얼음이 녹아서 건너기 어려웠으므로 우리 군사 합세하여 함께 공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뒤에 군사가 또한 적의 소굴에 들어가 공격하고 엄습하여 그 부속을 사로잡아 베고 그 집과 축적을 불태워 없애고 그들이 노력질하여 간 우리 변위의 인구를 탈환하였으며 또 배신을 보내어 안동하여 와서 바치었으니 왕의 충성은 선대에 대해서는 능히 계승하였다 하겠고 짐의 명령에 대하여는 저버림이 없다 하겠다. 아름다운 명예가 어찌 궁진함이 있으랴. 지금 내관 정동 강옥을 보내어 왕의 나라에 이르러 왕에게 채단 백금 문금 서양포를 주고 영병관인 좌이정 윤필상 절도사 김교에게 각각 이와 같이 줌이 있어 노구를 표하니 왕은 공경히 받으라. 국왕에게는 은 100냥 금 5단 저사 11필 채견 12필을 주고 영병관 윤필상 절도사 김교에게 각각 은 20냥 저사 4필 채견 4필을 준다 하였다. 예가 끝나자 두 사신이 위차로 나아갔다. 임금이 두 사신을 맞아 전상에 오르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예를 행하고자 하니 청가대 전하께서는 남양하여 서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굳이 사양하고 동서로 나누어 제배례를 행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본국을 대접하기를 친왕과 똑같이 하는데 본국에서 지승으로 사대하기 때문에 황은이 여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였다. 다례를 행하기를 마치자 두 사신이 고두하고 나가니 임금이 건정문 안까지 가서 전송하였다. 별로 많이 주지도.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 거동하니 두 사신이 중문 밖에 나와 영접하고 대청에 들어가니 두 사신이 고두하고 자리에 나아갔다. 임금이 일어나 장차 술잔을 돌리려 하니 두 사신이 주정에 나와 부사는 병을 잡고 상사는 찬을 잡아 꿇어 앉아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토 백성이니 예의에 마땅히 먼저 술을 올려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잔치는 조정을 공경하는 것이니 예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조정의 예는 끝났으니 이것은 우리들의 사사로운 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굳이 사양하다가 마지못하여 받았다. 이들로부터 무릇 잔치가 있으면 두 사신이 반드시 먼저 술을 올리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임금이 회배를 행하고 이산대군 이정 상당부원군 한 명에 우이정 홍응 영중추부사 이극배가 차례로 술잔을 돌리어 술이 세순배 돌아가니 임금이 장유성으로 하여금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두목에게 술 한 잔을 대접하겠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다만 하정에서 대접하게 하고 성상께서 거둥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이런 조정을 공경하는 것이니 감히 친히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두 사신이 굳이 사양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두 사신이 함께 일어나 회배를 행하고 상사가 한 재상을 사은사로 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 재상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한씨의 집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칠에는 해서가 있고 한치영은 어미가 늙었으며 한치이는 아들이 있기는 하나 또한 병이 있어 보낼 만한 자가 없습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지입니다 하였다. 잔치가 파하자 임금이 나가니 두 사신이 문병 안에서 절하고 전송하였다.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선물로 각각 아청 목면 단령 1 초록주 겹다포 1 대홍주 남요선 철릭 1 백저포 철릭 1 백초 사마 1 백초 단고 1 백록비와 1 흑사패 2에 갖춘 흑초립 1을 머물러서 주도록 하고 두목에 각각 유청단 철릭 1 혹초립 1을 내려주었다. 주정은 나라의 경사 때 술그릇을 버려놓은 상을 말한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당본군 한 명의 도승지 김승경이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고 조반을 함께 하였다. 이로부터 매일 아침에 재상과 승지를 보내어 문안하는 것이 전례가 되었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건정전에서 험사를 받고 왕대비도 사정전에서 험사를 받았다.
예가 끝나자 임금이 두 사신을 맞아 전상에 올랐다. 두 사신이 고도하며 말하기를 어제 우리들이 전하의 후사하심을 받았고 전하께서 오늘 또한 황제의 혐사를 받으시니 어느 경사가 이보다 크겠습니까 하였다. 두 사신이 하직하고 나가니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술잔을 돌리기를 전례와 같이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대인이 험차가 되어 왔는데 매양 나를 위하여 끈히 꿇어 앉아 예를 이루니 마음에 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젊었을 때 선전하께서 선발하여 중국 조정에 보내어서 특수한 은택을 입어 이렇게 되었으니 모두 선전하의 은덕입니다. 오늘 전하를 모시는데 예를 어찌 거만하게 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사양하겠다. 인하여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한 지형이 비록 병든 어미가 있으나 사은사로 자견하고자 합니다. 하니 두 사신이 기뻐 말하기를 대단히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늘에 한치레가 가져온 물목 내에 따로 진언하는 물건을 만일 사은사편에 진언한다면 금년 성절 때에 또한 재차 진언하여 하겠습니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한치레가 가져온 물목은 성들에 진언하는 물건인데 어찌 사은할 때 진언이 있었다 하여 그 수량을 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따져보면 대인이 회환할 시기가 가을에 있는데 성절사도 그때 입조하게 될 것이니 만일 모두 많은 수량을 진언하고자 한다면 평안도가 서정한 뒤로부터 노고와 피폐함이 심하여 수운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상사가 노하여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연례가 심히 후한데 어찌 진언을 끓여 이런 말을 하십니까? 험사한 금백을 판다면 진언한 물건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수운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면 제가 장차 그 말을 고용하여 수운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진언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폐단을 가지고 대인에게 의논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잔치가 끝나자 임금이 나가니 두 사신이 문 밖에서 전송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머물러서 선물을 주게 하였다. 이 나쁜 놈.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내관 김효광을 보내어 하정을 싸가지고 태평관에 가서 두 사신에게 주었다. 이로부터 5일마다 하정을 주는 것이 전례가 되었다. 하정은 외국의 사신이 머무르는 곳에 주식을 등 일상 수요 물품을 보내주던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3일 의모 첫 번째 기사 흑비가 내리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3일 임모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백관의 할애를 받았는데 중국 사신이 험사를 받으면 마땅히 할애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3일 임오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을 보내어 상사에게 말하기를 사은사가 진언할 물건을 날짜가 촉박하여 미처 많이 준비하지 못하였지만은 다만 대인이 이곳에 왔으니 누가 맡아서 진언할 것입니까? 아니 정동이 기뻐서 말하기를 대감 심출한 자가 주관할 것입니다. 내가 연대하여 말하고 왔으니 만일 사은사가 복경에 들어가면 심태감이 반드시 와서 볼 것입니다 하였으니 심추는 정동의 집안 사람이었다. 김성경이 또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초우일은 단호인데 전하께서 대인을 맞아 모화관에 놀며 무사로 하여금 무예를 비교하여 보이고자 합니다 하니 두 사신이 기쁜 빛을 나타내면서 서로 쳐다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기쁘고 기쁩니다. 장차 전하와 더불어 놀며 관람하겠습니다. 무사라면 화를 쏘겠는데 우리들은 쏘지를 못하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전하께서 주시는 궁시를 받을 것이니 역시 영광입니다 하였다. 정동이 또 말하기를 한씨가 보낸 약소한 물건이 있고 나도 보잘것없는 물건이 있는데 왕부에 나아가 친히 드리고자 하니 수고롭게 움직이시게 할 것을 깊이 두려워하여 장차 사람을 대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왕부에 어찌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대로 성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3일 임오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전괄 등과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생각건대 장유성, 황중은 다만 일개 역관인데 예종 때에 대신의 천발로 인하여 발탁하여 당상관으로 제수하였습니다. 이미 그 분수를 넘은 것입니다. 지금도 상줄 만한 공로도 없는데 갑자기 이 품을 가자 하시니 우리 국가가 신하로서 중국 도정을 섬긴 지 하루가 아니고 사신이 온 것이 한 분이 아니며 어전에서 말을 통역하는 자 또한 한 사람이 아니지만 한 계급을 더하고 한 관직을 제수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역관으로서 이 품에 승진한 자는 세종조에서 김청 한 사람뿐이었고 세조조에 있어서는 이흥득과 이유래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청은 이문에 정통하여 동료 가운데 다를 사람이 없었고 이흥득과 이유래는 역혼을 조금 익히고 또 말리길에서 시종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장유성, 황중은 본업이 대수롭지 않은데 다가 또 공로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릅니까? 근자에 서장하였던 장사가 바람과 눈을 무릅쓰고 무기를 잡고 싸워 이기고 돌아왔으니 군공이 1등인 자는 물론 당상관으로 가자 하였지만 2등 이하는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당상관을 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이와 같으면서 유독 장유성, 황중에게 외람되게 제수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전하께서 만일 이 무리를 권장하고 면려하려고 하신다면 그 녹지를 더하여 상 주실 뿐이지 어찌 반드시 이 품의 계급을 외람되게 제수하십니까? 대강 지금의 당상관을 헤아려 보면 이 품이 거의 140인에 이르고 산품이 130인을 밑돌지 않습니다. 조종 이래라 관작을 외람되게 제수한 것이 오늘날같이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신등이 대전을 상고하건대 장리와 실행한 부녀자의 자손은 의정부 6조 대간의 관직을 제수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조정에서 6조 대간 의정부를 대접한 것이 경중이 없습니다. 지금 건경이는 서울 소생인 하복생의 손녀 남편이니 장리나 실행한 부녀의 자손과 무엇이 다릅니까? 근자의 하윤의 얼손, 하연의 사위, 허명손 늘 무가에 응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하복생과 하연이 무엇이 다릅니까? 국가에서 적첩의 분수를 엄하게 하고 육조의 선발을 중히 여기면서 권경이를 재임시키지 않으시니 적첩의 분수가 물러나고 육조의 선발이 가벼워졌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급히 성명을 거두소서 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구치군이 아뢰기를 황중은 본래 여진 통사이고 하느가 본업이 아닌데 예종제에 다행히 신숙조의 청거에 힘입어 장유성과 함께 당상관에 승진하였으므로 그때 의논이 그르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가선대부에 승진시켰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장유성 황중이 비록 그를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통역을 능히 할 수 있는 오직 이 두 사람뿐입니다 하였다. 구치군이 또 아뢰기를 권경이가 서열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삼았으니 육조의 난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권경이는 쓸만한 사람입니다. 그 하랍이 권영하가 아내를 내치게 하자 조강지처럼 버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 마음가짐이 주요할 만합니다. 대성 정조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아니라면 제수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구치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대전의 법이 허물어집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경이를 처음에 수찬으로 제수하자 대간이 말하기를 다른 벼슬은 시킬 수 있다 하였는데 지금 좌랑을 시키자 또 불가하다고 말하니 그렇다면 권경이는 당초에 과거에 급제할 필요가 없었지 않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두 사신이 두목 13인으로 하여금 와사 채단 등의 물건을 바치게 하였다. 임금이 성전전에 나아가 인견하고서 술을 대접하고 또 선물을 주었으며 또한 부제학 최숙정에게 명하여 빈청에서 대접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두 사신에게 잔치를 베푸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래 본토 백성이니 전하를 위하여 고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굳이 사용하였으나 두 사신이 억지로 행하고 드디어 부채와 칼을 올리며 말하기를
단호 이래 중국의 토속으로는 부채와 칼을 서로 주기 때문에 올립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무사히 기회를 시험하기 아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쏘지는 못하나 궁시의 하사를 받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궁시와 활집을 주자 두 사신이 기뻐서 곧 그것을 차고 고도하여 살해하였다. 임금이 술잔을 돌리니 두 사신이 모두 꿇어앉아 받아 마시었다. 상사가 임금이 술잔에 남은 술을 취하여 마시려고 하니 임금이 굳이 말리었다. 상사가 말하기를 본토 백성으로서 전하에 남은 잔을 마시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마셨다. 두 사신이 아뢰기를 단호가 맑고 개였으니 풍년들 조짐입니다. 상관대 한 잔 술로 할애하겠습니다 하고 상사는 잔을 잡고 부사는 병을 가지고 꿇어 앉아 청하기를 전하는 남양하여 서도록 하소서. 우리들이 꿇어 앉아 올려서 할애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굳이 사양하니 두 사신이 억지로 함으로 임금이 부득이하여 그대로 따랐다. 상사가 술을 올릴 때 천천세를 불렀다. 좌의정 윤필상이 술잔을 돌리자 상사가 말하기를 이 재상이 건조를 정벌하여 성공하였으니 이것은 전하의 충성의 소치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로지 황상의 위엄에 의하여 이긴 것이지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나여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선물을 바치니 두 사신이 대단히 기뻐하며 이나여 말하기를 전에 받은 궁시는 별도로 주신 것이니 재차 궁시를 받고자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또 내 탕고에서 가져다 주었다. 두 사신이 술에 취하여 나간 임금이 계단나라에서 전송하였다. 임금이 돌아와 자리에 올라 종친과 제추에게 잔을 올리기를 명하니 한명회가 대단히 취하여 춤추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허락하자 한명회가 일어나 춤추었으므로 임금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춤추라고 명하니 한명회가 또한 기생 8사람을 시켜 앞에서 춤추게 하였다. 임금이 한명회에게 잔을 올리라고 명하고 한참 있다고 황궁하였다. 임금이 김승경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무난하게 하고 이나여 묻기를 왕비를 일찍이 실덕으로서 폐하였는데 지금 험사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왕비를 폐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저와 한씨가 알 뿐입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묻기를 지금 험사를 받는다면 후일에 왕비 책봉을 청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훗날 주청할 때 제가 마땅히 옆에서 말을 만들기를 전일 사신으로 갔을 때 왕비가 병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였다. 정동이 또 묻기를 잔치자리에서 온 사화봉을 만일 쉽게 만들 수가 있다면 만수패에 꽂아서 황제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므로 김승경이 만수패의 모양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장차 모양을 그려 보이겠습니다. 황제께서 저에게 명하기를 너가 조선에 가서 만일 놀이객감의 물건을 보고도 모두 싸가지고 오라 하였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정동이 묻기를 백관에 이미 험사 할애하였습니까?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이미 할애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동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백관의 할애를 받았으니 또한 마땅히 은혜를 베풀 터인데 저에게도 반드시 미칠 것입니다 하였으니 그 뜻은 백관의 계급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정동이 또 말하기를 전자의 공각과 왕비의 광복을 청하여 모두 준호를 받았는데 모두 제가 주선한 힘입니다.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오로지 대인의 공에 힘입은 것을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정괄 등과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상소하기를 신당은 생각한데 관작으로 어진이를 권면하고 상으로 공로를 갚는 것이니 관작이 어질지 못한 사람에게 가해지면 어진이를 권면하지 못하고 상이 공로 없는 사람에게 미치면 공로 있는 자가 게을러집니다. 황중, 장유성이 함께 역관으로서 다행히 대신에 추천을 받아 당상관을 제수받았으니 이미 분수에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루아침에 함께 이품에 승진하였으니 신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황중을 택용하는 것이 공 있는 사람을 권하고 덕 있는 사람을 장려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대개 역관은 중국 조정에 있어 서반이 되고 우리 조정에 있어서는 통사가 되는데
중국 조정에서는 서반을 대접하기를 지극히 천하게 하고 우리 조정에서도 통사를 대접하는 것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장유성 황중의 즉위가 당상관에 이른 것은 이미 지나친 것인데 더구나 이 품모의 가자를 더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조정에서 임시로 품대를 띄는 예가 하나가 아니니 삼품 당상관이 중국에 입주하려면 임시로 띄고 의주 목사 삼품 당상관인 자가 중국을 대접하려면 임시로 띄고 상원가리가 사신을 연양할 때 임시로 띱니다. 장유성, 황중이 비록 임시로 금대를 띄더라도 말을 전하는데 무엇이 해로워서 반드시 품의식을 주고자 하십니까? 만일 언대가 질이 낮은 것을 혐의한다면 성지도 전하의 명령을 사신에게 전하는 자인데 오히려 언대를 띄니 신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성지의 직임이 도리어 장유성, 황중보다 가볍습니까? 황중과 장유성이 항상 여군에 있어 제주를 가칭하는데 한 학생도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장문을 바라기까지 하였고 당시의 역관들이 항상 서로 말하기를 한학을 일으키고자 하면 모름지기 장과 황거를 쫓아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여권의 구사를 빼앗아 자기가 차지하니 하관이 위험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은 못하나 이를 갈면서 속을 썩이는 자가 많았습니다. 하물며 승진하여 이품이 되었으니 더욱 끓이는 것이 없어 장차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권경희는 서울 하복생의 손녀 사위입니다. 그리고 육조당과는 조정은 중한 선임인데 만일 서울의 사위에게 이 관직을 맡긴다면 적세의 구분이 물러나여지고 난관의 선임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육조대간 의정부가 대전에 있어 경중이 없는데 지금 권경희가 난관이 되어 회로움이 없다면 훗날 의정부가 대간이 되는 것도 자연히 그렇게 천전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급히 성명을 거두소사였다. 전지하기를 장유성, 황중은 고칠 수 없고 권경이 이런 마당에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단하겠다 하였다. 이나여 의논하기를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권경의 처는 하유는 을손이니 대성 6조에 소용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쉬면은 의논하기를 육조의 난관은 보통 간원이 아닌데 권경희 자신은 비록 허물이 없으나 서울의 사위이니 개짜기를 청합니다 하고 윤필상 홍은 강힘에 어세공은 의논하기를 권경희는 하복생의 친사위가 아닙니다. 난신의 외손도 제조의 난관에 사용하는데 권경희는 여기에 비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공조는 정조 대성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권경희가 이미 등과하였고 벼슬길에 이미 통하였으니 공조에서 이용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지금 대간이 허명손을 가지고 똑같이 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허명손은 하윤의 첩의 아들 하연의 사위입니다. 하윤의 적자 하구가 감찰 김음의 딸에게 장가들어 호주로 삼아 하복생을 낳았고 하복생의 처는 곧 중추 고득종의 딸이며 권경의 처부 김치훈은 곧 하복생의 사위입니다. 김치훈이 또한 등과하여 벼슬이 시정에 이르렀으니 그 계파를 논하면 허명손의 이해가 아닙니다 하였다. 의논이 들어오자 곧 또 송정원 홍문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김계창 채수는 의논하기를 권경의 처는 김치훈의 딸이고 김치훈의 처는 하복생의 딸인데 하복생은 곧 하구의 후초로서 첩이된 자의 아들입니다. 하복생이 세종조에서 여러 벼슬을 하면서 군자감 성공강의 판사를 거쳐 첨지중추에 이르렀으니 명색은 첩의 아들이라 하나 벼슬길에는 방해가 없었습니다. 김치훈이 또한 장학원 봉상시에 정의되었고 대수가 점점 멀어졌으니 하복생에게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권경희는 하복생의 외손녀 사위이고 대수가 더욱 머니 어찌 그 아내 때문에 벼슬길에 장애가 되겠습니까? 청하되 사한, 대간, 정조 외에는 쓰도록 하소서 하였고 이 세좌 성현은 의논하기를 대전 내 국가의 적첩의 분수가 매우 엄하나 서어린 자의 자손을 가리킨 것이고 사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남편을 따른다는 글은 있어도 남편이 아내를 따른다는 의리는 없습니다. 지금 사위가 아내의 집으로 가는 것은 다만 우리나라의 풍속이고 성인의 상경은 아닙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의 관직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구에게 전처 후처가 있는 것은 명백하여 의심이 없으니 대간, 정조, 홍문관, 춘추관 외에 허통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고 최숙종, 김훈, 이창신, 성세미영, 정성근, 정광세,
민사근, 김은기, 안윤소는 의논하기를 권경희의 처의 외증조모는 감찰 김엄의 딸이고 허명소는 하윤의 천첩의 아들 하연의 사위이니 양인과 천인이 간격이 있어 인류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얼인이 헌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전 경관 직조의 장리와 실행한 부녀의 자손으로 의정부 6조에 제수하지 말라 하였는데 정조를 나누어 말하지 않고 통틀어 6조라 칭하였으니 진실로 경중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장리와 실행한 부녀의 자손이라 칭하고 서을 여서라는 글은 없으니 비록 따로 칭하지는 않았으나 저절로 제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사위는 자손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까 저절로 방해될 것이 없어 칭하지 않은 것입니까? 혹은 생각을 못하여 빠뜨린 것입니까? 신등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조중에서 적첩의 구분을 엄하게 하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랜데 만일 혹시라도 한번 풀어지면 며느리를 얻은 집에서 장차 대감과 정조는 비록 안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에 제수받을 수 있다고 여겨 서어를 분별하지 않고 오직 재물을 논할 것이니 적첩의 분수가 물러나야지고 조정이 존중되지 못할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6조 외에는 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원정, 안침, 조숙이, 조위는 의논하기를 본국에서 적첩의 분수를 중하게 하여 무릇 서울의 자손은 사판에 오르지 못하는 이것은 바꾸지 못하는 상경입니다. 그러나 공경이는 자기의 헌구가 없고 그 처의 외조부 하복생의 어미는 비록 첩으로 논정하기는 하나 세계가 비록 본래 사족이어서 다른 양첩이나 천첩의 예가 아닙니다. 하복생이 고득종의 딸에게 장가들고 김지훈이 하복생의 딸에게 장가들어 공경이 철을 낳았으니 여러 대가 의관 사족입니다. 대간이 말하는 허명소는 하윤의 기생첩의 아들 하연의 사위이니 권경이와는 크게 서로 같지 않습니다. 지금 난신의 외손 질서로 6조에 서용된 자가 있으니 이것도 사람을 쓰는 권도입니다. 지금 권경이가 이미 갑과 출신인데 만일 소원한 처계의 하자로 벼슬길에 방해가 된다면 사람 쓰는 채무를 상할까 두려우니 대성 정주 외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 세좌 등의 의논을 따라 대간 정주 호문관 충추관 외에 서용하게 하였다. 의관 사족은 문벌이 좋은 선비 집안이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6일 을류 첫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산산의 제언은 관계에 적합하지 않아 폐하여 버린 지가 오래다. 당초에 세조께서 편산하실 때에 대왕 대비의 청으로 인하여 상원사에 주어 복을 비는 땅으로 삼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백성에게 돌려주면 봉선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전대로 절에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정괄이 아뢰기를 장유선 황중이 함께 통사로서 당상관이 된 것은 이미 분수에 지나쳤는데 지금 또 급히 가선대부로 승진하였으니 물론이 놀라고 있습니다. 청가대 개정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한 명에는 대답하기를 인주가 세상을 다스리고 연마하는 것은 작과 상에 불과합니다.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정은 윤석보는 아뢰기를 지금 대신도 신등의 말이 옳다고 하는데 전하께서 어찌 따르시 않으십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회령부사 심응이 기생 소운영을 지나치게 형벌하여 죽게 한 죄는 유리 장 100대를 들이고 고신을 모조리 추털하며 매장은 열량을 징수하는 데 해당하며 대전에 의하여 영구히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장은 속바치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7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7일 병술 5번째 기사.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을 보내어 사은사를 가지고 갈 진원 물목을 상사에게 보이고 말하기를, 사은사의 사행이 대단히 촉박하여 준비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상사가 바랐던 것보다 지나친 것에 놀라고 기뻐하여 말하기를, 처음엔 이렇게 많으리라고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7일 병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8일 정의 첫 번째 기사. 공조판서 한치형 동지 중추부수와 정유지를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복경에 가서 사언하게 하였다. 권정례로서 백관이 표문에 절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크게 퍼지어 회수하는 것이 이미 흡족하였고 예언이 멀리 비치니 은혜를 받던 것이 더욱 깊습니다. 온 나라가 날뛰며 기뻐하는데 몸을 어루만져서 송구스러움이 더합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신은 외람되게 모토에 봉하는 것을 승습하였고 지금이 번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오랑캐의 괴수가 스스로 천토를 초래하자 관군이 군대를 일으켜서 작은 군사를 보내어 부루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실로 성무의 발그심인데 무슨 신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승이 이르러서 외람되게 진기한 물건의 하사를 호련히 반사받을 것을 뜻하였겠습니까? 문체 나는 비단은 서기가 어리니 찬란하여 운하 같은 빛을 토하고 꽃 같은 은이 밝게 빛나니 이들과 함께 빛을 다툽니다. 아래로 배신에 미치기까지 모두 후하게 해주심을 입었습니다. 감격함은 부끄러움과 섞여 모이고 눈물은 말을 따라서 떨어집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 폐하의 순임금보다 뛰어난 총명과 탕임금과 가지런한 용지와 위엄이 풍정같이 혁혁하여 큰 괴수를 베어 이것을 징계하고 언택이 우로같이 고루어 작은 공을 상주어 고나심을 상감하나 드디어 노둔한 품질로 하여금 거듭 큰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신은 삶과 마땅히 더욱 정성을 다하고 항상 평소의 충주를 가다듬어 아름답게 장사와 더불어 협광한 듯한 마음을 가지고서 맹세코 자세나 이르도록 축수하는 정성을 갑절이나 다하겠습니다 했다. 그 박물표에는 이르기를, 황제의 은혜가 자상하고 깊어서 특별히 특수한 은택을 입었으니 토이가 비록 박하나 그런대로 감사하는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황세저포 30필, 백세저포 30필, 흑세마포 80필, 황하석 20장, 만하석 20장, 잡채화석 20장, 인삼 100건, 잣 100건, 잡생마 2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가 정교하지 못하고 가지수가 매우 적으나 바라건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임을 살피고 황상께 드리는 의식을 용납하소서 하였다. 황태우전에는 홍세저포,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각 2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 10장, 중공전에도 같았으며 황태자 전에는 백세저포 20필, 확세마포 4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 10장, 인삼 50근, 잡생마 6필이었다. 별도로 진행하는 물부먹은 자면주 10필, 다갈면주 10필, 황면주 10필, 대홍면주 10필, 황면포, 유청면포, 농면포, 초록면포 각 10필, 흑마포 100필, 백저포 100필, 용향 원묵 50홀, 용향 장묵 50홀, 침 2000개, 오사 도자 20부, 초서피 100장, 토호필 100병, 황모필 200병, 화면선 40파, 세죽선 300파, 소죽선 300파, 만화석 채석 각 10장, 각궁, 강궁, 중궁 각 10장, 대고 도리전 10지, 두원고 도리전 40지, 소고 도리전 60지, 서보자전 60지, 거리전 60지, 인삼 50건, 중량 연석 10개, 소양 연석 10개, 진호로 소적 16, 진호로 표아 50개, 진호로 원적 50개, 호화 56, 산양각 56, 세교 문합 106, 반합 106, 호로 녹각, 호골, 상아 아울러 26, 가대아 20개, 수랑아 15개, 검선랑아 5개, 첨랑아 10개, 호로 침가아 10개, 청과아 52류,
침가아 15개, 청구아 16, 녹압 16, 능각아 16, 연화아 16, 고아 16이었다. 인수왕비 왕대비가 한씨에게 회답하는 석에 이르기를 진력회관 왕비 한씨는 존고 한씨 씨아에게 답장을 올립니다. 지금 중국 사신이 본국에 온 것으로 인하여 황제 폐하께서 큰 복을 융성하게 받으심을 헌문하고 따라서 전국에서 강량하심을 들으니 기뻐서 날뛰는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는 대소 친척과 함께 평안히 지내니 모두 언군이 미친 바입니다. 그 중에도 험사하신 물건은 노 왕비 이하가 모두 허미하여 삼가받았으니 황은이 지극히 중하여 감대함을 이기지 못하며 또 존고께서 주신 여러가지 귀귀한 물품을 받으니 더욱 감격이 간절합니다. 다만 성수가 무강하시기를 빌고 겸하여 존고께서 길이 황은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종감하소서. 변변치 못한 토의는 모두 별법과 같습니다. 삼가절하여 회답을 올립니다. 수량아 3개, 검선왕아 2개, 침가아 5개, 청과아 8류, 장아아 16, 세교 문합 26, 반합 26, 황량목 호로 26, 선자 100파, 백저포 21, 흑마포 21, 별폭으로 수량아 2개, 검선랑아 3개, 침가아 5개, 청과아 8류, 장아아 16, 세교 문합 36, 회압 36, 선자 100파, 백적포 21, 흑마포 21입니다. 하였다. 모토는 복력이고 운하는 구름과 노을이다. 협광은 언어에 감복하여 추위를 잊습니다.